어떤 2차식이 이렇게 있다 치자. 2차식이 있고 2차 부등식을 풀겠다라는 거는 개념 설명하고 책 볼게요. 이 식에 대해서 뭐보다 크거나 작다라는 부등식을 받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정리해두는 꼴은 옆에는 항상 0으로 정리해두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의미를 먼저 이해를 해봅시다. 방정식에서랑 똑같은데 해석하는 게 이거를 2차 함수로 해석합니다. 2차 함수 그래프로. y는 2차식에서 y는 2차 함수로 해석하시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0이 x축이죠. 방정식에도 많이 강조를 했었지만 0을 보면은 0이 아니라 이제 그래프상에서 x축 가로선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건 무슨 값을 비교하고 있냐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y 값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세 글자로 함수 값을 비교를 하고 있죠. x가 아니라 무슨 값을 비교한다? y 값이다. 이 좌표 평면상에서 y 값을 비교한다는 건 이런 얘기야. 일단 항상 이 두 가지를 그려주셔야 되거든요. a가 플러스인 경우가 많으니까 아래로 블록을 하나 그려볼게요. 그리고 2차 함수를 아볼로 그렸을 때 이제 옆에 x축을 함께 그릴 건데 x축과 2차 함수의 위치 관계를 알고 그려야 됩니다.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판별식을 계산해보는 겁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교점이 두 개인 거 알고 있죠. 그래서 b제곱 빼기 4ac를 계산했을 때 양수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아래로 블록이랑 x축만 이렇게 딱딱 그려보면 돼. y축도 필요 없어. 그냥 그림 깔끔하게 이렇게만 그려. 2차 함수 하나 그리고 x축 하나 그려서 교점 두 개인 상태로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보통 알파랑 베타라고 이름 붙이죠. 두 근을. 그래서 이제 비교하는 거 들어갈게. 연습할게. 이 2차 함수의 y값이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요. x축 위를 보란 얘기입니다. 이 x축 선상에 있는 게 봐봐. 이 선상에 있는 좌표들 있지. 얘 이름이 왜 y는 0이겠어?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y 좌표를 뭘 찍어도 0이 나오니까 이 가로선의 이름이 y는 0이죠. 그죠? 그럼 이 위에 있는 건 뭐겠어? 평면에서는 y가 클수록 위로 가고 y가 작을수록 아래로 가잖아. 그지? x축 위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플러스입니다. 얘네들은 전부 다 플러스잖아. 보라색으로 덧칠한 이 그래프 부분. 그지? 내가 지금 색칠한 점들은 그래프상의 점들은 전부 다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위에 있으니까.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해를 어떻게 내면 되냐면은 x가 범위가 해니까 그냥 이렇게 내면 돼. 알파보다 작다 또는 베타보다 크다 라고 하면 돼. 이 질문에 대한 해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이 경계 알파보다 작은 x값들에 대하여 그 x값에 대응되는 y값들이 전부 다 x축 위로 떠있기 때문에 양수라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베타보다 큰 x값들에 대하여 대응되는 함수값 y값이 위에 떠있기 때문에 양수라는 거야. 그래서 이 구간과 이 구간이 x, 다시 y값이 0보다 큰 구간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야. 우리는 y값을 비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 부등식이 크다 작다 비교하는 거잖아. 우리는 y값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거꾸로 돌려볼게요. 이 질문이 돌아갈 수 있죠. 0보다 작다로 돌아갈 수 있지. 그럼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y값이 0보다 작다라는 거는 x축 아래쪽을 봐야 됩니다. 이 가로선 아래쪽을 봐야 돼. 저 가로선 아래에 있는 것들이 y좌표가 음수인 애들이잖아. 이 파란색으로 덧칠한 부분. 알파부터 베타까지죠. 그럼 해를 어떻게 쓰면 되냐? 이번에 0보다 작다라는 질문은 해를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그래서 처음에 2차 부등식 연습할 때는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무조건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축 위냐 아래냐를 덧칠하면서 색칠을 해보시고 그래프를 보고 해를 가져오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럼 질문에 등호가 붙을 수도 있지. 그럼 간단하게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질문 붙었어, 등호가. 그럼 이 알파랑 베타도 점을 포함하겠다라는 거니까
그냥 답에도 등호를 붙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등호가 있으면, 질문에 등호가 있으면 답에도 경계를 포함한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 y값의 그래프를 그려서 위냐 아래냐를 비교를 하시고 거기에 해당하는 x 범위를 가져오시면 알맞은 해가 됩니다. 둘 중 하나요. 양쪽으로 갇힌 박스로 나오거나 날개를 펼쳐주시거나. 자, 그럼 이번엔 다른 위치 관계도 한번 그려볼게요. 얘가 판별식을 계산했을 때 0보다 크다가 아니라 0일 수도 있겠죠. 접하는 거 한번 볼게요. 일단 뭐 제가 아래로 블록인 건 알겠고 아래로 블록 딱 그렸어. 제 x축을 그리려고 보니까 판별식이 0으로 계산돼. 그럼 접하게 그려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질문 또 들어가 볼게요. 이 상태에서 질문을 0보다 작다라고 들어가 볼게요. 요 2차식이 0보다 작은 구간의 해를 구하세요 했어. 자, 이제 그래프 그려놨으니까 y는 0이 누구라고? x축이야. 이 x축 선상에 있는 점들은 모두 y좌표가 0인 거고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이 음수인 거야. 자, 그럼 이제 2차 함수 그래프 봐. 0보다 작다가 뭐가 있어 없어? 점이? 없죠. 그럼 답이 뭐가 되겠어? 해가 없다입니다. 뭐가 없잖아요. 여기 아래에. 여기 아래 아무것도 없잖아. 해가 잘린 거 없잖아.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정답은 해가 없다가 돼요. 근데 내가 질문에 등호를 붙여볼게. 이름 얘가 다르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구해야 되는데 방금 말했듯이 0보다 작다에는 해가 없죠. 아래 아무것도 없죠. 근데 0일 때는 있어. 누가 있죠? 한 명 있죠. 누가 있죠? 알파가 있죠? 접점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알파, 0이잖아. y좌표 0인 애가 한 명 있다고. 질문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게 되면 해가 없다가 아니라 매우 특수하게도 방정식처럼 x는 알파 이렇게 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2차 부등식을 풀었는데 해가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범위가 아니라 매우 특수하게 x는 누구다 해서 하나로 나오면은 d가 뭐라는 소리로 이해를 하셔야 돼? 0이라는 소리로 이해를 하셔야 돼. 바로 가는 거야. 이렇게 답 나오는 게 접할 때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2차 부등식을 풀었는데 답이 x는 알파처럼 하나만 나온다. 방정식처럼. 그러면은 d는 0이다라고 바로 이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질문을 돌려볼게요. 이 상태에서 반대로 돌립니다. 이번엔 질문을 0보다 크다라고 해볼게. 그래프 보고 풀어야 돼. 0보다 크다라는 거는 x축 위쪽을 판단하라는 소리야. 거기는 어디냐? 다 전부 다 모든 점들이 x축 위에 떠있죠. 보시면은 얘네 전부 다 x축 위에 떠있죠. 딱 한 명 빼고 알파 한 명 빼고.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0보다 크다라는 질문은 이런 식으로 정답을 제출하면 돼요. 한 명 빼고 모든 실수다. 이런 식으로 정답을 제출하면 됩니다.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가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에 여기 등호가 붙었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물었다. 라고 하면은 보다시피 얘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실수가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접하는 상태에서도 한번 네 가지를 알아봤어요. 이거 괜찮나요? 마지막 갑니다. 안 만날 수도 있겠죠. 안 만나는 건 오히려 제일 쉽습니다. 자, 내가 뭔가 계산해봤는데 판별식을 한번 계산해봤는데 0보다 작게 나왔어. 그러면은 아래로 볼록으로 그리고 0보다 작다? 그럼 x축이랑 안 만나야 되니까 x축이랑 띄워지게 그리겠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질문 또 들어갑니다. 요 2차식이 0보다 크다라고 질문했어? 그럼 모든 실수죠 뭐. 이 그래프 전체가 x축 위에 떠있잖아. 여기에 있는 하나하나의 모든 점들의 y값이 양수잖아요. 0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모든 실수가 정답이 됩니다. 등호가 붙어도 여전히 모든 실수가 정답이 됩니다. 반대로 질문을 돌려볼게요. 이 질문이 0보다 작다라고 나왔어? 그럼 보다시피 x축 아래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해가 없다가 정답이 됩니다. 등호가 붙어도 여전히 뭐 위에도 없기 때문에 해가 없다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 만날 때는 정답이 둘 중 하나야. 모든 실수 x던가 아니면 해가 없다가 정답이던가. 자, 이렇게 우리는 위치 관계를 먼저 세 가지 중 하나를 판단하고 그린 다음에 y값 위아래를 비교를 하는 거다. 여기까지 기본 컨셉 괜찮아? 이제 문제표로 바로 들어갑니다. 유형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들이 많이 주어져 있을 테니까 그림 보고 바로 풀면 돼. 자, 그림 보고 이제 바로 풀자. 질문 봐봐, 질문. 질문은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어.
fx가 gx보다 위에 있어야 돼. 색칠 한번 덧칠 해보세요. 샤프로 그냥 연하게 덧칠 해보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fx가 gx 위에 올라가 있냐. 그림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그림에서 찾아서 푸는 겁니다. 경계를. 쉬우니까 바로바로 가져가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6부터 2까지죠. 교점을 보시면 돼. 마6 이상 2 이하입니다. 마6이랑 2죠. 정답 8 제출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쉽다. 첫 번째는. 자, 1215번 가자. 이번에는 fx랑 gx는 아니고 뭔가 그 식으로 부등식을 제시했는데 위에 두 줄 읽고 내려오면 당연히 이항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이항해서 봅니다. bx 더하기 c 남겨두고 mx 더하기 n을 오른쪽으로 이항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해석합니다.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아야 돼. 이제 그림에서 덧칠하세요. 어딥니까?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은 부분이 어디가 되겠어? 여기가 되겠죠. 다시 플러스 1부터 6까지입니다. 그림 보고 해 가져오는 거야. 1 이상 6 이하가 해가 됩니다. 자, 정답 6개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바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해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요. 그림 보고 바로 갑시다. fx가 gx보다 크다. fx가 gx보다 위에 있는 영역을 찾으시면 되겠죠. 거기는 어디냐? 마일보다 작다 또는 3보다 크다입니다. 여기가 바로 fx가 gx보다 크다. 위에 있는 곳이 되겠죠. 해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3보다 크다를 걸어줄 수 있어. 일단 얘를 킵을 해놔봐. 킵을 해놓고 마일이랑 3을 이용해서 근계간을 이용해서 바로 갈 거야. 자, 봐봐. 이제 밑에 있는 식을 또 새로 받았다 생각해봐. 요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라는 새로운 식이 나오셨는데 어쨌든 얘도 풀면은 해가 제가 나온대. 해가 똑같대. 그림을 그려서 이해할게요. 이제 x제곱이 1x제곱이니까 아래로 볼록인 건 맞지? 그지? 아래로 볼록인 건 맞아. x축 그려. 교점이 2개야. 나 교점 알고 있는 거야. 그게 누구냐면 마일이랑 3이야. 여기 왼쪽 교점이 마일이고 오른쪽 교점이 3이겠지. 그래야 0보다 큰 구간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근계간으로 가는 겁니다. 방정식처럼 마일이랑 3을 두 근으로 생각해서 마이너스 a는 두 근의 합 2가 되겠고 b는 두 근의 곱이죠. b는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식으로 바로 제출하면 돼요. 대부분의 마무리는 근각의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좀 쉽게 하셔야 됩니다. 식을 만드는 것보다 이게 좀 더 깔끔하잖아. 그래서 이제 a는 마이, b는 마3 둘이 더해서 마5가 정답이 됩니다. 정답 1번 확인하고 또 넘어갑니다. 다 풀어드릴게요. 자, 이 1217번도 위에 두 줄을 읽고 그 아래를 보시면은 이항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야. 그러면 fx가 gx보다 아래에 있다라는 거를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항을 해봐. a, b, c랑 pqr을 떼봐. pqr을 오른쪽으로 보내버리면은 fx가 gx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또 그림에서 찾아줍니다. 누가 f고 누가 gx냐 잘 보시고 fx가 gx보다 아래에 있는 영역을 찾아주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마일부터 3까지라고 볼 수 있겠죠. 마일부터 3까지다. 이렇게 그림 보고 바로 가져와 줄 수 있습니다. 정답 4 제출하시면 다시 더 아래쪽 2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갑니다. 다음. 자, 1218번은 조금 더 어려워졌는데 여기 0보다 크다에 강조해라. 여기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가 뭐냐? x축 위란 얘기입니다. 일단 fx가 gx보다 작다. 아래에 있는 구간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앞에 걸린 게 뭐냐면 둘 다 0보다 커야 돼. x축이라 했죠. 여기 x축보다 위쪽에 있는 구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fx와 gx 모두 x축보다 위쪽에 있는 구간 중에서 그들 중에서 gx가 위에 있는 구간 찾을게요. 자, 색칠해봅니다. gx가 위에 있는 구간 먼저 보시면은 여기서부터죠.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 끊어주셔야 돼. 2에서. 왜냐면은 2보다 더 가면은 gx가 x축 뚫고 내려가잖아. 0보다 작아지게 되잖아. 지금 색칠한 보라색 부분이 gx가 fx보다 크다. 위에 있는 구간이고
동시에 둘 다 0보다 큼을 만족하냐? 더 잘라야겠다. fx도 0보다 커야 되니까 보시면은 fx가 0보다 큰 구간은 여기서 덧칠 하시면은 여기랑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두 개가 겹치는 구간이 어디냐? 보라색이랑 빨간색이 겹치는 구간은 마이너스 4보다는 크면서 교점 마이너스 2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요 영역에서만 둘 다 0보다 크고 gx가 위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 얘기하는 거야. 여기 얘기하는 거야. 둘 다 x축 위에 있으면서 gx가 더 위에 있다라는 걸 위치관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답 마사마이가 되겠네요. 정답 8 제출하시고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1219번도 해석을 적당히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fxgx 곱해서 0보다 크다 밑에 fxgx 밑에 풀풀마마 써두세요. 부호가 같다라는 소리야. 풀풀마마 써도 두 가지 가능성 해석해야 됩니다. 함수값 둘 다 풀풀이던가 아니면 둘 다 마마여야 돼. 둘이 곱해서 0보다 크다라는 건 부호가 같다라는 소리인데요. 첫 번째로는 둘 다 플러스인 구간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둘 다 마이너스 구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에서 봅니다. 둘 다 풀풀인 구간을 덧칠을 해볼게요. 네, 둘 다 x축 위로 올라온 구간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fx부터 갑니다. fx가 위로 올라온 구간은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되겠죠. gx도 덧칠해봅니다. gx가 위로 올라온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럼 둘 다 겹치는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4부터 6까지 말고는 없습니다. 4부터 6까지가 둘 다 동시에 풀풀인 경우가 되겠죠. 따라서 이쪽에서 4와 6 사이가 해가 나오고요. 자, 이제 둘 다 마이너스인 거 보겠습니다. 이번에 또 덧칠해봅니다. x축 아래로. 여기 빨간색 부분이 음수인 부분, 여기도 양쪽으로 음수인 부분 덧칠해봅니다. 그럼 둘 다 음수인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마3부터 0까지가 되겠죠. 왼쪽에서 보시면은 마3부터 0까지입니다. 둘 다 x축 아래 떨어져 있죠. 여기 말고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둘 다 써주셔야 돼. 이거 또는 저거다라고 연결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마30, 46이 정답이 됩니다. 정답 4번 되겠고요. 그냥 다 풀 거예요. 자, 이것도 그냥 풀 거예요. 자, 1220번 갑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단순한 어떤 그림을 보고 덧칠하는 문제였는데 얘는 계산이 좀 들어갈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꼭지점에 동그라미 치세요. 꼭지점을 A와 B라고 하자. 읽었으면 꼭지점 정리해야죠. 자, fx와 gx식 옆에다가 꼭지점 빼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제곱식 묶으라는 소리가 되겠죠. 우리 B반 내려가면은 꼭지점 못 뽑는 학생들이 절반 이상이거든? 우리 반은 없죠? 없죠? 이차 함수 우리 중학생 좀 적게 해서도 꼭지점 정도 뽑을 수 있지.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야. 꼭지점 정리 못하면 나중에 따라와서 말해줘야 돼. 어떻게 해요? x 앞의 개수를 2로 나눠. 거기서 바로 완전제곱 쳐. 그럼 상수항 빼. 이게 꼭지점 뽑는 정리야. gx도 마찬가지야. 그 최고차항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묶고 마이너스를 묶었다 생각하고 x 앞에 있는 개수를 2로 나눠. 그럼 a 더하기 2잖아. 그 상태에서 바로 제곱 치는 거야. 그럼 이제 플러스입니다. 뒤에 최고차항 마이너스였으니까 플러스 a 더하기 2의 제곱 걸어. 이거 못하는 사람들 나중에 말해줘야 돼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꼭지점 따로 정리해두면은 a는 a-2, 마이너스 a-2의 제곱이 되고요. B점도 따로 정리를 해두시면은 B점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A 더하기 2의 제곱이 됩니다. XY 좌표 확인들 하세요. 이 정도 정리를 할 수 있어야지. 자, 이렇게 꼭지점을 A, B 뽑아놓고 A랑 B점 뽑았으니까 이제 또 넘어갑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이왕해야죠. GX를 우변으로 넘겨서 보고 그리고 또 덧칠을 해야겠다. 그죠? 자, 그림상에서 이제 살펴봅시다. gx가 fx보다 크거나 같다죠? 거기를 한번 덧칠을 하셔야 돼. 이 항에서 보면은 gx가 더 위에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교점을 보시면 되는데요. 점 B랑 점 A에서 만나네요. 아, 교점이 A랑 B네. 그러면 여기 어디냐면은 A부터 B까지 여기입니다. 여기. 덧칠한 구간이 gx가 fx보다 위에 올라가 있죠. 등호 포함해서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B의 X좌표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였잖아요. 그죠? A의 X좌표가 A-2였잖아요. 바로 이게 저거의 해입니다. 해. B부터 점 A까지니까 이게 해가 되는 거야. 이 해가 정수 X의 개수. 그러니까 A 구하면 되거든요, 이게. 이거 이제 범위 해예요. 스몰 a만 구하면 되는데, 그러면 스몰 a를 어떻게 구하냐 이 말이야. 자, 이제 그래프를 잘 보시면요. gx가 점 a 지나요, 안 지나요? gx가 점 a 지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a의 좌표 정리해둔 거를 gx식에 대입하란 소리야. 지나가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꼭지점 B 보면요. fx가 B 뚫고 지나가죠.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정리해둔 B좌표 fx식에 대입하란 소리죠. 그래서 각각 반대의 꼭지점에 식에다 대입해서 연립을 하시면 A가 나옵니다. 자, 식 들어갈게요. fx에다가 B 대입합니다. 보면은 B 뚫고 지나가잖아요. 대입해주시면은 계산해보자. A 더하기 2의 제곱은 자, 마 A, 마 2를 여기다 배치하자. 마 A, 마 2, 마 A 풀 2니까 마 2A가 되겠다. 마 2A의 제곱이 됩니다. 혹은 이 점 A를 GX에 대입해도 되겠죠. A-라는 X좌표를 여기다 대입하시면은 2A가 되겠죠. 2A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A의 제곱하고 더하기 A 더하기 2의 제곱이 될 텐데 그때 Y좌표는 마 A, 마 2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가져와 주시면 되겠네요. 위에 걸 정리해 두는 게 조금 더 편해 보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A 더하기 2의 제곱이 마 2A의 제곱으로 정리를 해뒀으니까 뒤에 요거까지 끌고 오자. 마 A, 마 2의 제곱. 같은 식이다라고 생각하고 둘 중에 하나 정리하시면 됩니다. 정리해볼까요? 하나 이거 정리해볼게요. 내려주시면 이제 전개해서 가자. 갑니다.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 네, 이거 정리합니다. 4A제곱이죠. 전개합니다.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4A 마이너스 4가 되겠죠. A값 뽑아볼게요. A값 뽑아주시면은 2A제곱 넘어왔고요. 4A 없어지겠고요. 상수항과 8입니다. 간단하네. A가 뭐 풀마 2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면은 점 A X좌표 양수를 했기 때문에 A 양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A는 2로 결정됐습니다. 점 A X좌표 양수죠. 마지막에 또 써져 있네요. 끝났네요. 해를 최종 제출해 주시면 A의 마이너스 대입해서 마이너스 4 이상 0 이하가 됩니다. 정수 5개가 정답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거는 2차 부등식 문제라기보다는 2차 부등식을 포장한 2차 함수 문제입니다. 꼭지점을 뽑아서 대입하고 계산식 정리하는 거 연습을 하셔야 돼. 자,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유형 1번은 그냥 전문화 다 풀었고요. 풀이 일반적 해법 조금만 더 가볼게요. 쉽다. 바로바로 넘어가자. 1223번 가자. fx랑 fx마의 사촌식이라고 적어두세요. 사촌식. 평행이동을 이해해서 풀 수 있는데요. 평행이동을 아직 잘 못하니까 아마 식을 만들어서 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좀 편할 것 같고요. fx 가자. 인수분해 되면 해두세요. 인수분해 해도 뭐 이득이지. x마 1이랑 x마 5로 이득. 인수분해 봐주시고. 그럼 이제 fx가 나왔으니까 fx마를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만드냐? 그냥 틀린 그림 찾기 하세요. x 자리에 x마 1 대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위에 있는 C x 자리에 x마일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만들었죠? 네, 나왔어요. 여기 f x마1이에요. x마2 곱하기 x마6입니다. 그냥 보시면은 이 친구가 0보다 작다를 풀래요. 이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는 거야. 이제 이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는 거야. 여러분 처음에는 어떻게 풀라 해서 그래프 그리고 푸세요. 2차 부등식 많이 풀어본 사람 아니면은 몇십 개는 계속 그리면서 풀어보라고. 그리다 보면은 이제 기계적으로 정답이 나오는 거고. 이 왼쪽에 있는 거 그냥 그리면 돼. 얘 아래로 물러기지. 최고차 항계수 TB라면 TB입니다. 최고차 항계수 웬만하면 플러스로 맞춰두세요. 마이너스일 경우 양면 마이너스 곱하라는 얘기야.
그래야 내가 익숙한 상황 아래로 블록을 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럼 2랑 6에서 만나는 것 자체가 일단 뭐 해지 않을까? 이렇게 그려주면 바로 되고 인수가 돼 있으니까. 그 0보다 작다라는 질문이 아래쪽 거란 거죠. 여기가 0보다 작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x축이 y는 0이기 때문에 0보다 작다라는 질문은 x축 아래를 살펴보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해는 2와 6 사이입니다. 해 나왔네요. 3, 4, 5 더해주면 정답이 됩니다. 12 넘어갑니다. 다음. 단순 계산 문제 넘어갑니다. 1227번 잠깐 볼게요. 터프하기보다는 좀 쉬운데 인수라 돼 있으니까 간단히 그리고 풀면 됩니다. 자, fx 한번 받아볼게요. 자연수 동그라미 쳐. 부호 결정해 준 거죠? a랑 b가 자연수니 그러면 아래로 블록인 건 알겠네. 냅다 아래로 블록을 하나 그리세요. 그리고 x축을 또 뚫어. 그럼 이제 2랑 b가 누군지 궁금할 수 있는데 b를 모르겠다 이거죠. 첫 번째 f0은 6이고요. 저 0,6이라는 건 사실 그릴 수도 있긴 하거든요. 0을 대입했다라는 거는 y축과의 교점이라서 y축이 여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내가 0,6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또 할 수 있고요. 이제 둘 다 자연수니까 y축이 왼쪽에 있어야겠지. x의 값의 범위가 x가 2보다 클 때 fx가 0보다 크다 했습니다. 오, 그럼 이건 뭘 결정해 준 거냐면은 왼쪽이랑 오른쪽 중에서 오른쪽이 2라는 걸 결정해 준 겁니다. 오른쪽이 2여야지 x가 2보다 큰 데서 fx가 0보다 커지잖아요. 여기면 0보다 작아지고, 그죠? 아, 그러면은 저 b가 결정이 됩니다. 딱 한 명으로. 여기 b가 왼쪽이 될 수밖에 없는데 2보다 작은 자연수는 1밖에 없고 그래서 b가 1로 결정됩니다. 마무리할게요. fx 합니다. 1,0부터 대입할까? 0,6 대입하면 끝납니다. fx 봅니다. 이제 b가 1이란 건 자연적으로 1밖에 없으니까 결정이 된 거고 0,6 대입하시면 된다는 거야. 자, 0,6 대입하세요. 2a가 6이네요. a는 3입니다. a는 3 찾았네요. a는 3, b는 1. f4 구하라고 했어요. 마무리합니다. f4, x에다 4 대입해서 계산 마무리해주면 3 곱하기 2 곱하기 3. 정답은 18이 됩니다. 정답 1번 고르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유형 3번 제목에 가우스 기호에는 x 일단 치자. 근데 학교에서 수업하면은 배우셔야 돼. 일단 나는 안 가르쳐 줄 거야. 교육과정 외야 가우스 기호네. 학교에서 가우스 기호 언급 한 번이라도 하는 순간 알려주세요. 절대값만 풀 건데요. 자, 1228번 먼저 풀어볼게요. 저 절대값이 하나 있으면은 아까 배운 대로 가는 거거든. 정석적으로 내용물이 0 이상인 것과 0 미만인 걸로 나누라고 했죠. 나중에 여러분이 그렇게 풀어보시고 배운 대로 이게 솔루션 1번이야. 아까 배운 대로 가시면 되는 거야, 그냥. 저 절대값 안에 있는 내용물을 꺼내서 0 이상일 때와 0 미만일 때로 나눠서 풀라는 거야. 이때는 그대로 풀어. 내가 풀어야 되는 식이 x제곱 빼기 5x 더하기 4, 0 이하가 되겠고, 이때는 쟤를 거꾸로 풀어야지. 더하기 5x 더하기 4로 풀어야지. 끝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그냥 보세요. 끝까지 풀고 솔루션 두 가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x가 0보다 이상일다라고 했으니까 절대값 그대로 풀었고요. x가 음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값 부호 반대로 돌려서 풀었어요. 각각을 풀어볼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 인수분해 해주면 x만 1, x만 4가 되죠? 누누이 말하지만 익숙하지 않을 때는 그림을 계속 그리면서 연습하세요. 이렇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가 되겠죠. 그럼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로 제출하시면 1 이상 4 이하가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맨 처음에 다시 범위 제한을 확인해주고 잘리는 부분이 없냐라는 걸 보라는 건데요. 맨 처음에 내가 x가 0 이상이다라고 가정하고 들어왔는데 다행히 잘리는 부분 없이 이거 전부 다 해 인정됩니다. 오케이. 해 가져가시고 자, 이번에는 x 더하기 1과 x 더하기 4로 인수분해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똑같이 그려보시면은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4를 찍고 그리시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질문 똑같으니까 여기 밑에 쪽을 정답을 꺼내주시면은 마4 이상 마1 이하가 됩니다. 근데 얘도 일단은 처음에 전제 조건을 한 번은 봐주고 저 잘리는 부분은 없겠죠. 0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다 0보다 작기 때문에 얘도 해가 됩니다. 이것 또는 저거라고 해를 둘 다 적으셔야 정답이 됩니다. 하나만 적으면 틀려요. 1과 4 사이, 마4와 마1 사이.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솔루션 정석이었어. 괜찮나요? 배운 대로 해야 돼.
절대값이 하나 있으면 내용물을 꺼내서 0 이상과 0 미만으로 나눠서 풀면 돼. 자, 근데 이 문제에 한해서만 한 가지 솔루션 다 풀어줄게. 이 문제에 한해서만. 이게 뭐냐면은 절대값 안에가 딱 깔끔하게 x일 때만 한 번 더 풀 수 있거든. 한 번 더 풀어볼게. 조금 더 짧아요. 근데 절대값 안에가 x 더하기 1이나 x 빼기 3처럼 1차식이면 안 돼. 그냥 깔끔하게 x일 때만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야. 참고로 봐, 그냥. 그냥 문제에 딱 이것만 있을 때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건데 뭘 할 거냐면은 실수 성질 중에 이런 게 있어. 절대값을 서서 제곱을 하나, 그대로 제곱을 하나. 실수는 항상 똑같습니다. 양수이기 때문에 요걸 한번 이용해 볼 거예요. 맨 앞에 있는 절대값 그 x의 제곱을 절대값 x의 제곱을 바꾸세요. 왜? 똑같으니까. 이게 원래 x의 제곱이었잖아. 그걸 그냥 절대값 x의 제곱을 바꾸라고. 왜? 실수일 땐 똑같으니까. 우리 지금 실수 취급하고 있잖아요. 부등식 보고 있으니까. 크거나 작다는 실수 안에서만 해당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요거를 절대값 x의 제곱을 바꿔서 들고 올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은 그냥 절대값 x라는 거 하나의 문자로 인식해서 인수분해 해버려. 절대값 x 빼기 1과 절대값 x 빼기 4로 인수분해를 해버리는 얘기야. 하나의 문자로 인식을 해서. 그럼 얘를 그대로 풀어주게 되면은 절대값 x라는 친구의 범위가 1 이상 4 이하로 나옵니다. 요걸 아까 배운 대로 가면 되는 거죠. 이제 1과 4와 마사마일로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정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첫 번째 역은 x가 1과 4 사이인 구간과 또는 왼쪽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마사 이상, 마일 이하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정답은 똑같은데 조금 더 짧게 풀 수 있다는 거야. 이 문제에 한해서만. 절대값 안에 x가 있을 때 한해서만 그냥 참고로 보세요. 근데 일반적인 풀이법은 아까 보여준 거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다음 조금 다른 거 1230번 볼 건데요. 이 절대값 안에 2차식이 들어가 있으면은 굉장히 원래는 고난도입니다. 2차식을 통째로 절대값을 씌우잖아. 원래는 굉장히 고난도야. 그리고 액슈얼을 뒤집어 까야 되는 건데 이거는 사실 터프까지는 아닌 게 일단 이게 처음 보고 쫄 수는 있어요. 절대값 안에 2차식이 있으면은 그려야 되나? 어려울 수는 있는데 안에 있는 식을 잘 봐봐. 그리고 뭐 이렇게 푸는 애들이 있더라고. 정수라서 1, 2, 3, 4 대입한 애들이 있던데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절대값을 일단 씌워놨어. 그럼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냐를 또 생각을 해보는 거지. 이 내용물의 부호를 좀 판단하셔야 됩니다. 얘가 이 함수 값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아야 해결을 하실 거 아니야. 얘를 적당히 해체해서 그려봅니다. x마일과 x마일로 해체가 되기 때문에 바로 또 그려주면은 이렇게 모양을 잡아볼 수 있겠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인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다는 거야. x마일 곱하기 x마일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범위를 좀 보자는 거죠. 1과 2 사이의 영역에서는 마이너스 함수값을 갖고요. 1 이하 또는 2 이상의 영역에서는 플러스 함수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 가지 영역을 어떻게 쪼갤 거냐면 이렇게 쪼갤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이제 영역. x가 1과 2 사이일 때는요. 얘가 마이너스로 판단됩니다. x가 1 이하 또는 2 이상일 때는요. 저 함수값이 플러스로 판단됩니다. 이 내용물의 부호가. 그럼 첫 번째 구간 x가 1과 2 사이일 때는요. 얘가 마이너스로 판단되기 때문에 부호를 뒤집어 까서 가져오셔야 한다는 거야. 마 x제곱 더하기 3x 빼기 2로 뒤집어서 가져옵니다. 물론 나머지는 그대로가 되겠죠. 이렇게. 자, 요 영역에서는 보다시피 함수값이 플러스로 판단이 됐죠. 여기 플러스로 판단이 됐죠. 플러스로 x축 위쪽 부분이니까 그대로 가져옵니다. 식을.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을 그대로 가져오고 나머지는 그대로. 자, 이제 또 각각 풀어주면 됩니다. 이거 한번 정리해서 풀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가 0 이상이다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얘도 일단 다 이항을 하고 x제곱 마이너스 4x가 0 이하다 풀어볼게요. 얘는 이제 해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요거를 풀어주면은 요걸 해를 근해 공식을 좀 써야겠다. 그죠?
이게 크로스가 안 되면 당황하지 말고 그래프식 쓰시면 됩니다. x는 1 펠마 루트 1 빼기 4. 잠깐만요. 뭔가 이상하다. 이 판별식 잠깐만 암살해봐. 잠깐만 판별식 암살해봐. 0보다 어떻게 나와? 0보다 어떻게 나와? 작게 나오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풀면은 항상 교점이 저 그림처럼 생각하기 쉽거든? 그지?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것처럼 안 만나는 경우도 나온다는 얘기. 얘를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특수한 케이스가 간간히 나오기 때문에 그리면서 가라는 거야. 내가 얘를 그려서 좌변에 있는 애를, 그리고 이제 0을 그린다 x축을 안 만나요, 지금. 이 부등식 상황을 그려보시면 안 만난다고. 그러면 해가 어떻게 되겠어? 질문을 읽어봐.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 찾으래. 전부 다 되잖아요.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잖아. 이 해를 어떻게 빼면 되냐면은 모든 실수 x로 빼면 됩니다. 근데 처음으로 돌아와봐. 내가 x를 1과 2 사이라고 취급하고 들어왔을 때 무조건 맞는 말이 되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이 1번 구간 전체가 해가 됩니다. 1번 구간 전체가 해가 인정됩니다. 1번 구간의 식을 풀어보면 모든 실수 x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요거 한번 2번 구간 풀어볼게요. 2번 구간 들어가시면 이제 이 해가 0과 4 사이로 나오는데요. 바로 풀 수 있겠죠. 그냥 그려보시면은 0과 4 사이로 나오는데 다 되냐? 아니죠. 이거 잘라 보셔야 돼. 내가 지금 1과 2 그 양쪽으로 펼쳤기 때문에 수직선상에서 한번 봐봐. 내가 방금 계산한 걸 보여주면은 1과 2를 기준으로 안쪽을 봤을 때는 모든 실수가 나오니까 이거 전부 다 해로 인정했다 그거야. 근데 나는 지금 이제 바깥쪽을 보고 있지. 1보다 작고 2보다 큰 영역을 봤을 때는 해가 어떻게 나왔냐면 0과 4 사이로 나왔어. 얘를 한번 색칠을 해볼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야. 이렇게는 해로 인정되는데 여기는 넘어가야죠. 그리고 또 여기까지 이렇게 색칠하면 되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연결된 부분을 그냥 해로 제출하시면 0과 4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해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야. 등호가 있었으니까 등호 가져오세요. 답만 쓰면 안 되고 수직선을 항상 그림을 같이 그려야 돼. 0과 4 사이니까 정수는 5개 가져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